안녕하세요, 한신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중언어, 다중언어 교육을 할 때 이중언어란 언제까지나 모국어가 꽉 잡혀 있고 이 모국어 위에 쌓여 있는 제2 외국어임을 잊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모국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국어가 유창하면 분별력, 판단력, 기회, 이 세 가지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유아기의 이중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유아기는 0세부터 3세, 즉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아기, 그리고 4세부터 6세, 생후 72개월까지의 유아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0세에서 3세 영아기의 이중 언어 습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언어 가능자, 즉 바이링구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국어와 제2 외국어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창해야만 바이링구얼이라고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어와 제2, 제3 언어의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도 모두 바이링구얼 혹은 멀티링구얼로 인정하는 조금 더 관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언어가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유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후자의 기준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저 역시 모국어가 훨씬 월등한 멀티링구얼이기도 하고 통번역사가 목표가 아닌 이상 굳이 제2, 제3 외국어가 모국어만큼 유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은 영유아기의 이중언어 습득을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는데요. 이 첫 번째, 0세에서 만 3세 이내에 제2 외국어가 동시에 노출되는 동시적 조기 이중언어. 이 두 번째 경우는 만 3세 이후에, 그러니까 모국어가 충분히 노출된 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노출되는 순차적 조기 이중언어 방법이 있습니다. 모국어와 외국어가 동시에 노출되느냐, 혹은 모국어가 먼저 노출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가 뒤따라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양육자의 모국어 역시 한국어인 경우에는 동시적 조기 이중언어는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순차적 조기 이중언어는 주로 영어 유치원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때 만 3세 이후에 영어를 접하는 순차적 조기 이중언어 노선을 택하신 부모님들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모국어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두 번째는 동시적 조기 언어를 시도했지만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두 번째 이유는 각 가정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제외를 하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국어와 제2 외국어가 동시에 노출되면 정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말이 늦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말이 늦게 트이거나 혹은 아이가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말한다거나 이런 현상을 보일 때는 양육자 입장에서 혹시 내가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애가 말이 늦나? 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언어학자는 오히려 이 0세에서 3세, 즉 생후 36개월까지의 아이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가 생후 18개월쯤 되면은 단어 50개를 스스로 말할 수 있고 24개월쯤 되면 200개 정도의 단어를 발화할 때 정상 발달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슬슬 아이마다 언어 발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쯤 되면 양육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아이의 경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하는 속도가 늦지? 지금이라도 모국어만 집중적으로 노출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아의 언어 발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일 언어 노출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일 언어에 꾸준히 노출된 24개월 아이가 단어 200개를 발화하는 것이 정상 속도라면 이중 언어에 꾸준히 노출된 24개월 아이는 모국어 100개, 제2 외국어 100개 이렇게 총 합이 100개의 단어를 발화할 수 있으면 그것 역시 정상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0세에서 3세의 아이의 언어 발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즉, 아이가 말이 조금 늦더라도 양육자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행동 등으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두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문장 안에 언어가 섞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현상 역시 24개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가 구분되면서 해소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유아 발달 서적을 읽다 보면 0세에서 3세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강조하는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이 언어 발달 전문가, 뇌과학자 역시 이 시기를 가장 크리티컬한 시기라고 주장하는데요.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인 이케가와 유지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는 출생 직후에 가장 많고 점점점 줄어들다가 만 3세, 즉 36개월이 되면 70%의 신경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가장 유연했던 뇌가 36개월 이후에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 외에는 점차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타고난 아기는 모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요.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언어 습득 장치, 즉 LAP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를 타고난다 라는 주장인데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갓난아기는 많은 역량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아기가 생후 36개월까지 어떻게 언어를 터득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생후 5일 이내의 아기는 단순 소음과 언어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뜻은 이해를 못하겠죠. 생후 한 달쯤 되면 아이는 비읍과 피읍 혹은 디귿과 티읕 같은 차이를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쯤 됐을 때는 말하는 상대의 입모양을 보고서 이 언어가 모국어인지 제2 외국어인지 두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후 8개월쯤 되면 아이는 언어의 인토네이션, 높낮이, 억양을 구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때 내는 아이의 옹알이가 점차 모국어와 비슷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만 쭉 노출된 아이 혹은 영어에만 쭉 노출된 아이, 중국어에만 쭉 노출된 아이 이렇게 다양한 단일 언어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옹알이를 한국인에게 들려주면 어떤 아기가 한국어에만 노출된 아이인지 바로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이 시기쯤부터 아이의 뇌에서 알아두어야 할 언어의 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후 12개월까지 모국어에만 노출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모국어에 없는 음소나 발음을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만 노출된 아이는 돌 이후에 R과 L 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거나 T와 TH, S를 섬세하게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언어를 아예 모르는 국가에 여행 갔을 때 그 언어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 스쳐 지나가듯이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언어는 아기의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커서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억양이 제2 외국어에 조금씩 녹아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세에서 3세 아기들을 상대로 했던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제2 외국어를 노출시켜야 바이링구얼의 효과적인 로드맵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36개월의 기간 중에서도 이 생후 8개월에서 30개월까지는 언어 폭발기라고 불릴 만큼 언어 발달이 급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1 언어와 제2 언어의 노출 비중이 최소 8대 2는 되어야 바이링구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서 수면 시간 14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시간 중에서 최소 2시간은 외국어에 노출되어야 바이링구얼 환경의 미니멈 조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시기에 깨어있는 시간의 5분의 1 미만으로 제2 외국어 노출을 한다는 것은 수치상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36개월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건가? 그 시기에 외국어를 접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외국어 잘만 하는 애들도 많던데요?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네, 36개월 이후에도 충분히 바이링구얼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영어를 36개월은커녕 1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사교육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만 36개월 이전에는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면 36개월 이후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또 그 6세 이후, 즉 유아기를 지난 이후의 학습 방법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오늘은 생후 36개월, 즉 0세에서 3살까지의 아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이후의 이중 언어에 대해서도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0세에서 3세의 이중언어 발달을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이중언어 교육 시 아이의 언어 발달 지연이나 2가지 언어 사이 혼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0세에서 3세의 시기는 언어 표현력보다 언어 이해력이 훨씬 중요한 시기이므로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양육자가 단계별로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하는지를 관찰하자. 마지막 세 번째, 0세에서 3세 이중언어 노출의 포인트는 제2 외국어의 노출 비중이 최소 20% 이상 유지되는 것. 오늘 이렇게 0세에서 36개월까지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짧은 영상의 핵심을 담다 보니 각 계열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린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0세에서 3세까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